개광철의원입니다. 우리네 인생사를 비롯한 모든 일에는 시작과 중간 과정 그리고 마무리 단계를 거쳐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과정이든 중요하지 않은 단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첫 발을 잘못 내디디게 되면 평생 동안 고생하면서 엉뚱한 길을 가게 되죠. 그래서 시작과 과정, 마무리라는 단계가 서로 상통하면서 원활하게 진행되는 인생이 최고로 칩니다. 그것을 수미상관이라고도 하죠. 수미상관. 우리 손금에도 시작 지점과 중간에 가는 행로, 그리고 끝나는 지점이 어디로 향하는지, 어떤 모양으로 끝나는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손금에는 생명선, 두뇌선, 감정선, 그리고 운명선이라는 4대 주요 손금이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냐? 그것은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수상학자들은 두뇌선을 최고 중요한 것으로 칩니다. 왜 그러냐? 두뇌는 기능과 성격을 나타내요. 다시 말해서 사람은 머리로 살아간다. 어떻게 머리를 사용하느냐? 어떻게 자기의 재능과 지식을 활용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집중력 있게 살아가느냐? 그 자기가 살아가는 인생은 곧 나의 생각이라는 두뇌의 지령에 의해서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한번 판단 미스를 하게 되면 그야말로 치명타를 입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뇌는 정신력을 나타낸다. 정신력입니다. 그러니까 정신력이 강해야 학습 능력, 수용 능력, 자기 통제력,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 목표 달성을 위해 매진하는 인내력, 난관 극복 능력, 그리고 뭐니 해도 공부하는 데 중요한 기억력, 이렇게 두뇌선은 정신건강의 지표가 된다. 그러니까 두뇌선은 내가 생각하는 에너지를 실어 나누는 통로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그 통로가 섬세하고 곧고 강하게 뻗어나가면 그만큼 생각의 에너지를 원활하게 실어 나를 수 있겠죠. 그렇지 않고 두뇌선이 얕거나 얇거나 넓게 퍼져서 에너지를 집중하지 못하거나 이렇게 삐뚤빼뚤 가거나 끊어졌다 이어졌다 사슬 모양으로 가거나 이렇게 체인 모양으로 가거나 또 선에다가 말뚝을 박아놓은 것처럼 점점이 점들로 이어져서 가거나 이렇게 부실하게 가면 두뇌에서 보내는 에너지를 실어 나를 수 있는 힘이 약화된다. 그러니까 정신력이 떨어진다. 집중력이 떨어진다. 사고방식이 흐리멍텅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주요 선들은 선명하고 깊게 뻗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 두뇌선을 볼 때는 세 가지의 주요한 사항을 짚으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길이입니다. 이 길이는 지능이 높고 낮음을 판단하기도 해요. 하지만 지능은 두뇌선이 길다고 해서 반드시 지능이 높으냐? 그건 아니에요. 길이보다 중요한 것이 선의 퀄리티입니다. 질이 좋아야 돼요. 두뇌선의 길이가 여기 중지까지 미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짧다고 봐요. 이렇게 두뇌선이 짧을 경우는 집중력이 약하다. 복잡한 걸 싫어한다. 뭔가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후딱후딱 결정을 내린다. 성격이 좀 급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뇌선이 이 약지손가락까지 오는 경우, 이것이 평균 길이입니다. 자, 이렇게 두뇌선이 평균 길이일 경우는 학습 능력, 공부, 그리고 사회생활 하는데 무난해요. 거기다가 이 두뇌선이 이렇게 직선으로 뻗었다. 그러면 사업 수완 능력도 탁월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두뇌선이 이 약지손가락보다 이렇게 길게 뻗어 있을 경우, 이럴 때는 이해력, 집중력, 이런 것이 높다. 창의력도 높다. 지능 활용을 잘한다. 생각이 깊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선의 길이보다도 강도가 더 중요하다겠어요?
손의 강도가 강해야 집중력도 높고 지능 발휘를 잘한다. 그러니까 사고를 명쾌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는 두뇌 손의 모양입니다. 자, 모양은 크게 직선형과 곡선형으로 나눕니다. 두뇌 손이 직선형이다. 그러면 굉장히 현실적이고 이성적이다. 남의 의견을 안 듣고 내 갈 길대로 가겠다, 마이웨이다. 그러니까 상당히 직설적이고 냉정합니다. 반면에 두뇌 손이 이렇게 커브를 그리면서 곡선 형태로 내려간다. 그러면 생각도 유연하다, 감정적이다, 직관이 발달되어 있다. 그러니까 두뇌 손이 이렇게 굽이굽이 삐뚤빼뚤 가면 생각하는 것도 왔다리 갔다리 변덕이 심하겠죠. 내 마음대로 잘 안 된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우왕좌왕한다. 상당히 골치 아픈 인생입니다. 그 다음에는 선의 선명도입니다. 자, 선이 선명하다, 이 얘기는 집중력이 강하다, 정신력이 강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 통제를 잘한다. 셀프 밸리데이션, 셀프 컨트롤을 잘한다. 반면에 흐리멍텅하다, 손이 빈약하다, 그러면 집중력이 약하다, 학습 능력이 떨어진다, 공부를 못한다. 그러니까 말도 잘 못합니다. 자기의 생각이 바람에 나부끼는 갈대처럼 흔들리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굉장히 취약하다. 그런데 손이 큰 사람은 두뇌 손도 큰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에너지를 실어나기에 좋겠죠. 그런데 손은 작은데 생명선이나 감정선보다 두뇌 손이 월등하게 크게 발달되어 있다. 이것은 머리에 과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잘못하면 쇼크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균형을 이루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는 두뇌 손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대부분의 두뇌 손은 생명선과 맞붙어서 이렇게 출발을 해요.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입니다. 자, 두뇌 손이 출발하는 요 지점은 어렸을 때 가정생활을 뜻해요. 그리고 그때의 정신적인 환경을 나타내 줍니다. 두뇌 손이 생명선과 살짝 터치돼서 이러한 모양으로 출발한다. 그러면 자기의 생각과 남들의 생각이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왜 나무들은 커갈수록 가지가 이렇게 늘어지죠? 사람도 나이를 먹을수록 생각의 가지가 다양하게 뻗쳐져 나갑니다. 그런데 이 두뇌 손이 이렇게 생명선과 한참 동안 같이 가다가 이렇게 출발하는 경우, 이것은 이 나이 때까지 자기의 생각은 별로 없고 남들한테 많이 의타적으로 살았다. 아니면 가정에서 굉장히 억압받고 살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17, 18세가 되면 정신적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자기 의견을 표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명선과 두뇌선이 길게 붙어서 온다? 그러면 그때까지도 자기의 의견이 발달되지 않았다. 정신적으로 위축됐다. 반대로 두뇌선이 생명선과 한참 떨어져서 위에서부터 이렇게 출발한다. 이런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독립심이 상당히 강해요. 남의 의견 잘 안 듣습니다. 부모 말도 잘 안 들어요.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갑니다. Only my way. 그러니까 나름대로 상당히 총명기도 발휘합니다. 남들한테 의존하기보다 자기 스스로한테 의존을 해요. self-reliance, self-validation. 자기 의존형이다. 그런데 이것도 어느 정도 떨어져서 출발해야지. 이렇게 저 위 목성부 쪽으로 한참 떨어져서 시작한다.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무모한 스타일입니다. 충동적이다. 신중하지 못하다. 자꾸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많다. 제멋대로다. 방탕하다. 이런 뜻입니다. 어쨌든 특이하고 독특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남들하고 화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두뇌선이 생명선 안쪽 제1화성구에서부터 이렇게 시작되는 사람들, 자, 이 화성구는 전투의 영역입니다. 툭 하면 싸워요. 남들하고 도저히 화합이 안 됩니다.
공격적인 성향이 강하다. 변덕이 무지심하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나 하려면 계속 바꿔가며 갑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피곤해요. 시작만 있고 끝마무리가 없습니다. 자기 주장만 드립다 고집하면서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하고는 될 수 있으면 상대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두뇌선이 목성부에서부터 이렇게 멋있게 출발을 한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야망이 강하다. 성공지향적이다. 총명하고 외교적이고 수완이 좋고 사교적이다. 협상력이 강하다. 지적으로 상당히 발달되어 있다. 자, 이렇게 두뇌선을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이나 지적 능력, 사고방식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Energy follow thought. 에너지는 생각하는 대로 흐른다. 곧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된다.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이 모든 것을 나타내주는 두뇌선,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면 지금까지 살펴본 여러 가지의 두뇌선의 형태를 실제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각기 다른 4개의 손이 있습니다. 이렇게 4개가 있어요. 자, 이 손을 보시면 두뇌선이 이렇게 생명선이 시작되는 부분에서 거의 비슷하게 출발하죠. 생명선을 살짝 터치하고 시작합니다. 이런 경우는 자신의 의견과 타인의 의견이 균형을 이루는 경우예요. 상당히 이상적인 형태다. 그리고 보시면 주요 3대선이 이렇게 선명하고 진하게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잔선들 잘 안 보이죠? 손금이 상당히 깔끔하고 좋습니다. 이 손을 한번 보시죠. 여기는 생명선이 이렇게 내려가는데 두뇌선이 이 검지 밑 이 부분부터 이렇게 나갔어요. 상당히 늦게 출발하는 경우죠. 이런 경우는 굉장히 의타적이다. 가족의 속박을 받고 살았다. 스스로 결정하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남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자신의 존재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자기 의존성, 자기 타당성을 높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선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생명선이 이렇게 가는데 두뇌선이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시작하죠. 두뇌선이 생명선과 넓게 벌어져서 시작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자신의 개성이 뚜렷하고 자아 의존성이 강합니다. 평생 독립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살아간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자기 길을 간다. 마이웨이다. 남들과 상의 안 하고 곧바로 직진합니다. 자신의 의견이 최고예요. 근데 여기 손을 한번 보시죠. 손끝이 상당히 매끄럽고 두툼합니다. 이것을 방형이라고 그래요. 체력이 상당히 강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강인한 체력과 이렇게 강인한 독립적인 정신력을 가지고 돌진하는 스타일이죠. 이 손은 두뇌선이 유난히 깁니다. 이렇게 가다가 월구 쪽으로 확 하향했어요. 생각이 굉장히 깊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정신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는다. 인생에서 또한 급격한 변화를 겪을 수 있다. 사고방식이 급변한다. 그러니까 생각이 너무 깊어서 자칫하면 우울증이나 의기소침에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분은 이것을 학문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데 활용을 하십니다. 운명선 또한 밑에서부터 중지 바로 밑까지 일직선으로 쫙 올라갔죠. 고민거리가 있어도 고민은 별로 안 하는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운명선의 모습이 이렇게 곧바로 쫙 올라가게 됩니다. 태양구의 태양선 또한 잘 발달되어 있죠. 상당히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입니다. 자, 이렇게 사람의 손에는 손금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개성도 다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생각하는 바도 다 다르고 마음 씀씀이도 다르고 살아가는 패턴도 다르다. 어찌 보면 두뇌선이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바른 생각을 가지고 바른 생활을 하는 것이 인생의 최선화를 실현하는 길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인생은 생각하는 대로 된다.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우리 모두 인생에서 성공하는 승리자가 되십시다. 감사합니다.